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을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상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빙하가 준비하셨죠? 법사위원장 뉴스의 비밀.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이게 법사위원장이 또 논란이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기는 뭐 지금 야당이 계속 달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이걸 맞는 거냐 이런 이야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원래 이제 법사위원장 윤호중 의원이죠. 예. 그런데 이번에 여당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쟁점이 생긴 건데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도록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지금 법사위원장에서 운영위원장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럼 남는 법사위원장 누가 할 것이냐? 누가 할 거냐? 예, 이게 관건인 것이죠. 예. 일반적으로 상임위원장은 우리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좀 능력 있는 사람이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국회의원의 세계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선수가 중요하죠. 네, 선수와 같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예. 먼저 상임위원장을 하는 모양인데 예. 지금까지 3선 이상 중에 상임위원장을 안 한 의원이 4선의 우상호 의원, 네. 3선의 정청래, 김민기, 박완주 의원 이 정도밖에 없다. 그런데 네. 우상호 의원은 본인이 안 한다고 한다. 그럼 이제 남은 게 이제 김민기, 박완주, 정청래 의원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중에 정청래 의원이 56세로 나이가 제일 많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정청래 의원 차례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하는 건지 마는 건지를 지금 이 쟁점이 돼버린 겁니다. 아, 그 짬뽕도 삼선 짬뽕이 맛있고 네. 국회의원도 삼선 국회의원이 좋더라고. 네. 네, 이렇게 상임위장 맞잖아요, 그죠? 제가 기초의원 할 때도 삼선 의원이신 분이 예. 되게 자랑을 하면서 삼선 짬뽕을 시키시고 그러더라고요. 아, 자기 삼선이라고? 예, 자네도 잘 돼서 나중에 먹게 예. 했는데 저는 재선도 안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두 분이 이것을 개그라고 하시니 저는 이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기- 제가 이 개그 앞에 겸손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웃으세요. 예. 정청래 의원 삼선이잖아요. 예, 그러면 하면 안 됩니까? 뭐 문제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면 사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청래 의원이 평소에 좀 강경한 발언을 해오고 태도가 좀 비타협적이고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이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강경파인데 지금 법사위원장 시키면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 거냐 여당이 예. 변화와 혁신은 어디로 가는 거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보수 야당도 지금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국민의힘에 힘이 될 것이다.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하면 왜요? 네. 그만큼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만큼 아.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여당이 아, 또 그런 그런 얘기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여당 내부에서도 이제 비슷한 우려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지난해 6월달에 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맡았다가 당 사무총장이 되면서 2달 만에 상임위원장을 내려놓은 다소 이 예. 국회의원들의 질서로 보면 억울한 사례일 수 있는 예. 박광원 의원이 있습니다. 예. 3선이고 이분은 64세인데 예. 이 분을 대신 그러면 법사위원장을 시키자 이런 논의가 내부에 있다고 하고 아니면 뭐 율사 출신이 필요하면 재선이고 법사위 간사도 했던 송기현 의원이 대안으로 좀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런 얘기 들리면 듣는 정청래 의원 굉장히 좀 억울하고 좀 서운할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 차례인데 사실 이 국회의원들의 질서로만 놓고 보면 네. 본인이 뭐 특별히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본인 생각이 없을 텐데 네. 억울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이제 정청래 의원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네. 자신의 뜻은 이미 지도부에 전달을 했고 이런 보도를 자꾸 해서 당을 흔들지 말라. 그리고 아하. 이런 보도에 당도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뭐요? 마음 비웠다는 거예요? 그렇다기보다는 뭐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예. 나는 이미 마음을 뭐 비웠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 의사는 전달을 했으니까 예. 여러 가지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얘기가 나나? 예. 아니면 내가 할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니 예. 자꾸 딴 얘기하지 마라. 뭐 흔들지 이런 마라.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 예. 지도부에 전달한 의사가 뭐죠? 그걸 지금 그게 모르는 거예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거. 본인만 아는 거죠. 네. 예. 당을 위해서 내가 안 하겠습니다인지 아니면 내가 이번에는 꼭 해야겠습니다인지 그게 뭐냐에 따라서 이제 당을 흔들지 말라는 의미도 달라질 것인데 예.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게 지난 19일에 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 있습니다. 예. 내가 법사위원장이 되면 하늘이 무너지는가? 아하. 예. 이거는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하겠다는 쪽에 가까운 거 아닌가 좀 추측이 예. 되는데 예. 좀 비판 여론이 너무 강해지면 또 어떻게 될지 그건 또 지켜봐야 되겠죠. 예.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굳이 할 생각은 없는데 그렇게까지 쌍수를 들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유감이다. 이런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가만히 있죠. 이제 당대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신임 당대표가 결정하지 않겠어요? 원내대표하고 협의해서. 아직은 결정할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아무래도 이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상위 배분 자체는 이제 원내대표가 많이 이제 원내대표 의사가 좌우하겠지만 예. 그래도 당 지도부와
아니, 뭐 협의 소통을 하는 해야죠. 그런 게 필요하겠죠. 자, 야당은 뭐 정청래 의원이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야당 몫으로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원래 뭐 다 이제는 아시겠지만 국회의장을 다수당이 하면 법사위원장은 소수당이 한다. 네. 이게 국회 관행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난번에 이제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얻은 승리 이후에 여당이 이번엔 법사위원장까지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네. 이게 한번 크게 한번 싸움이 붙은 거죠. 그래요. 그리고 야당이 결국 이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다 부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금과 같은 이제 구도가 된 건데요. 네. 지금 야당도 원내대표 선거 이제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법사위원장 가져올 수 있을 거냐 이게 또 하나의 쟁점이기도 하고 네. 반면 여당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줄 거냐 말 거냐 이게 또 쟁점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모든 후보가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이건 입장 차이가 좀 메워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법사위원장 줄 당대표 후보는 없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 좋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법사위원장 이게 무슨 큰 권력처럼 돼버렸어요. 이게 조금 어떤 비정상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제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를 거칠 때는 모든 법안은 이제 상임위 논의를 거치게 되는데 네. 이 상임위 해당 상임위를 거치고 나서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이라는 것 때문인데 법을 만들 때는 기존에 있는 법이나 이제 다른 어떤 법들하고 어떤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기하기 위해서 법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법사위가 마지막에 이걸 손질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이제 얘기인 거죠. 예, 손질. 그렇죠. 네. 그러나 이런 손질에 해당하는 즉 체계 자구 심사를 넘어서 예. 법안의 골격 자체를 뜯어 고치든지 예. 아니면 법안 처리 자체를 막는 이런 용도로 활용해온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예. 그래서 법사위가 실질적인 상원이냐 이런 네. 비판이 제기가 되온 바 있거든요. 음흠. 사실 여야가 공히 이 법사위원장직을 이 마음에 안 드는 법안 통과 안 시키는 걸로 활용을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야당이 오케이, 자기 당이 오케이 했는데도 예. 당 소속의 법사위원장이 자기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 안 시킨 적도 있어요. 예. 그게 박영선 의원의 사례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때 야당 소속이었던 박지원 의원이 자기 당 소속인 박영선 법사위원장 찾아가서 네. 설득하고 그랬습니다. 이 외국인 맞아요. 투자 촉진법 통과시켜 달라. 네. 뭐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법사위의 권한과 기능에 대한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또 야당일 때는 예. 자기가 이 법사위원장 가져야 된다고 또 계속 예. 입씨름을 해온 게 또 지금까지의 과정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예. 아니 그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한다는데 원래 그런 거는 입법조사처라든가 그 법제 그 기능들이 국회에 많이 있어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왜 법사위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법사위가 예를 들면 법안 통과 자체를 좌우한다든지 법의 예. 골격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그 법안의 이제 심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당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근본적으로 그래서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법사위가 이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이나 이런 것을 가져야 되는 필요가 있다면 그걸 법사위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뭐 입법조사처가 됐든 아니면 상임위 단위별로 이제 그런 어떤 자구 심사를 하는 그런 어떤 단위를 따로 만들든 네. 아니면 뭐 국회의장 산하에 이제 그것만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든 예. 이렇게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은 떼서 별도로 이제 다뤄야 된다. 아하.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뒤집어 얘기하면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이 없으면 서로 법사위원장을 가지려고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또. 그러니까 두 개가 연동되어 있는데 예. 그래서 여기서 선택해야 되는 게 정치 세력의 유불리를 위해서 법사위를 누가 가질 것이냐 이 논의를 먼저 할 것이냐 네. 아니면 법사위라는 게 지금 권한이 비정상적으로 돼 있으니 이거부터 고치고 나서 상임위 부분을 논의할 것이냐 선후관계를 정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순리로 보면은 기능조정부터 결론을 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논의는 지금 온데간데 없고 분명히 지난번에 여당이 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온데간데 한다고 없고 그랬죠. 네, 법사위를 예. 또 누가 가질 네. 것이냐. 이게 국회 개혁의 아주 핵심적 그 저 의제예요. 네, 제가 네. 모 프로그램에서 정청래 의원하고 같이 방송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호. 그 당시에 원구성할 때였는데 제가 법사위원장 야당에 주고 예. 법사위 기능을 축소시켜 버리면 안 되겠느냐 아하. 했더니 즉답을 피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결국에는 아직까지 법사위 기능은 변함이 없고 사실 법사위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법사위 기능을 축소시키는 걸 또 꺼려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도 같이 걸려 있는 거죠. 예, 그 체계자구 심사라는 게 정가의 보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그런 취지는 아니었을 건데 말이죠.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Yeah,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세 번째 뉴스 화산이 준비하셨는데요. 이스타 항공 논란으로 민주당 탈당의 그 무소속으로 있던 이상직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다는 소식인데요. 잠시 준비된 내용 듣고 가겠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자진 출두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는 저를 기어이 구속하기 위한 체포 동의안입니다. 총 투표수 255표 중 가 206표, 부 38표, 기권 11표로서 국회의원 이상직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결국 체포동의안 가결됐어요. 네, 이스타 항공에서의 배임, 횡령 그리고 정당법을 위반한 지역 사무실 운영 이런 네. 혐의들을 받고 있던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이 뉴스의 비밀, 불사조인가 불시착인가입니다. 불사조하고 불시착 전혀 반대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지 한번 그럼 보죠. 자, 우선 이상직 의원이 신상 발언했습니다. 어떤 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신상 발언 전에도 그저께에 동료 의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서 횡령 네. 협의액은 2017년 이전에 모두 갚았고 또 딸에게 고급 외제차를 리스해 준 거는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고려해서 한 거다. 이런 해명을 했고요. 오늘 신상 발언에서는 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 참을 수 없는 치욕, 수모 이거를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검찰에 대한 비판하고 이제 당신 또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결국에는 다 무용하게 끝나버린 셈이 되었죠. 아이고, 저번에 보니까 그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때 신상 발언하고 맥락이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자, 그 왜 불사조고 왜 불시착인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오늘 한 그 중앙일보 보도로 전해진 건데요. 네. 이게 좀 물론 이제 이게 어떤 물증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전원으로 나온 건데 4월 16일에 이상직 의원이 이제 전주지방법원에 출석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예. 마침 노조 관계자가 같이 타고 있었다고 아하. 합니다. 근데 이상직 의원은 몰랐겠죠. 이게 사실이라면. 예. 근데 이상직 의원은 당시 변호인들에게 나는 불사조다.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겠다라고 어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노조에서 그 이후로 피닉스 리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쓰고 있다고 예. 그런 얘기를 노조에서 전한 것을 이제 중앙일보가 받아서 보도를 했고요. 네. 또 노조가 추가로 폭로를 한 것이 2013년 이상직 의원의 형인 이경일 당시 회장이 횡령 혐의로 구속됐을 때 예. 직원들을 시켜서 강제로 옥바라지를 하게 만들었다라고 예. 하는 그런 폭로를 또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스타항공 노조는 내일 회생 지원 결단을 정부와 여당에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자. 앞에 이상직 의원의 이제 신상 발언을 보면 네. 여러분도 언제라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이게 사실은 뭐 나름대로 의리에 호소하는 이런 발언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의리에 호소를 하려면 나는 뭐 이 불사조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잘못했지만 성실하게 이 조사받고 할 테니 이번에 좀 봐주시오 뭐 이런 태도였어야 되는데 네. 이 피닉스 리의 이러한 이 마인드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애초에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 이런 태도인데 어떻게 여당이 그러지 않아도 선거 졌는데 어떻게 또 사정을 봐주겠습니다. 사정은 못 봐주는 겁니다. 네. 한 정치인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피닉제는 나 하나로 족합니다. 인제는 끝나야 됩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청와대 오찬회동 참으로 그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았네요. 네, 오늘 낮에 청와대 상춘제에서 있었는데 이 만남의 아이디어는 문 대통령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만찬을 또 낙선을 했던 박영선, 김영춘 민주당 후보와 같기도 했었고요. 네, 네, 오늘 인사말이 좀 눈에 띄는 게 날씨가 좋다 두 분 반갑다 하면서 문 대통령이 취임을 축하드린다.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취임하셨는데 자신도 당선되고 곧바로 취임했다. 그러네. 공통점을 찾아보려는 인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이 뉴스의 비밀. 봄날 햇볕이 오늘 인상적이었을 테지만 예. 이 뒤에는 광복절 더위와 연말 추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참 어떤 숙명같이 더위와 추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냥 봄날은 아니겠죠. 자, 하나씩 짚어볼게요. 오세훈 시장이 이제 취임하자마자 방역 정책 변화를 예고했잖아요. 네.
예. 오늘 회동에서도 관련 대화 나왔죠. 네, 근데 말문은 박형준 부산시장이 열었습니다. 지자체에 약간의 자율성만 주시면 좋겠다. 현장 실정에 안 맞는 게 있으니까 여지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지금은 양을 정해서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이라서 속도가 안 나는데 예. 지자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선정하는 거, 방역 당국은 물량 공급 정도 하는 거 이렇게 바꿀 생각이다. 오, 라고 이거 얘기를 뉴스네. 했어요. 예. 그래서 지자체 자율성이라는 화두에 대해서는 양측이 의견을 접근한 것 같은데 네? 근데 방점을 찍는 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박형준 시장은 거리두기라든지 방역 수칙 이런 그렇죠. 문제를 조금 더 제기한 것이고 문 대통령은 백신 보급 문제에 대해서 예. 대답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김호란 방역기획관 임명 문제가 화제가 됐는데요. 네. 문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설명에 나섰는데 사실 기획관의 남편이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던 것이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민유숙 대법관도 문병호 전 의원 배우자다. 아, 그랬군요. 네, 문 전 의원이 민주당 출신이긴 한데 문 대통령이랑 갈라서고 그런 행보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네, 그런 얘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 예. 같은 이분이 경우도 WTO 사무총장 그렇습니다. 출마하신 분 아닙니까? 네, 예. 그 경우도 사실은 남편이 국민의힘의 정태욱 전 의원. 아, 이죠. 그러네요. 네네. 네. 예, 그런 사례를 언급을 하면 이제 뭐 부부 간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예. 때문에 뭐 코드 인사를 한 건 아니다. 아.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한 셈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문 대통령 발언이 좀 더 명확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야당의 이제 그 김호랑 교수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예. 배우자가 뭐 총선 출마했다 이거 하나만 갖고 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음. 그동안 이제 발언의 어떤 맥락이 좀 현실과 맞지 않았다. 그리고 네. 방역기획관이라는 자리가 혹시라도 이제 질병관리청하고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다. 예. 이런 것에 대한 근거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 배우자 예.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명확하게 딱 이렇게 정리를 하고 선을 그어줬으면 음흠. 논란이 좀 일단락될 수도 있었는데 약간 이 답변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두 시장이 그걸 면전에서 얘기도 안 했잖아요. 뭐 좀 그렇죠. 김호랑 교수 문제점을 다 설명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식하고. 그렇죠. 네.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기왕 할 적극적으로. 것이면 이 배우자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걸 예. 넘어서는 이제 얘기까지 했으면 더 더 깔끔하지 좋았을 않았을까. 뻔했다. 그렇죠.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취임 직후 재개발 재건축 문제. 네네. 이거 단연 화두가 되고 있어요. 오늘 회동에서 이야기 나왔습니까? 네, 아예 여의도 시범 아파트라는 특정 현장을 콕 찍어가지고 대통령에게 오 시장이 꼭 한번 직접 방문해 보시라 이런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미 오늘 회동 전에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건의안을 전달했는데 예.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해달라. 현행의 그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주거 환경이나 설비 노후도에 비해서 네. 구조 안전성만 중점에 두다 보니까 재건축을 까다롭게 하게 된 그런 네. 난점이 있다라고 서울시가 의견을 표명을 했던 것이고요.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쉽게 재건축을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또 부동산 이익을 위해서 재건축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낭비다. 네. 예, 물론 앞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더 협의하게 하겠다라고 하긴 했는데 네. 재건축 문제에서는 좀 쟁점을 남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분명히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이렇게 구체적인 아파트 단지를 지목해서 거기를 대통령이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이런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데를 비추어 봐도 사실은 안 맞죠, 사실. 예. 그러지 않아도 여의도 개발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 이제 의제가 아니고 예. 또 이제 지난번에 뭐 여의도 통개발 이런 발언이 또 상당한 파장도 일으킨 바 있는데 이 아무리 재건축이 이제 시급한 단지라고 해도 오세훈 네. 시장이 이렇게까지 이제 이 단지를 집어서 말한 것은 제가 볼 때 좀 논란의 여지가 크지 않을까 우려가 좀 됩니다. 예, 특정 아파트를 콕 집어서 거기 가봐라. 이건 약간 좀 예. 근데 거기가 나간 좀 거 심각하다 상태가 심각하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 같긴 한데요. 네. 특정한 것이 좀 그런 어떤 좋지 않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여의도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자,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이 부분도 오늘 좀 독특한 대목이었는데요. 네. 현재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2032년 남북의 그 공동올림픽 개최를 2018년 9월에 평양 정상회담 때 합의를 했던 적이 있죠. 네. 근데 현재는 이제 IOC가 지난 2월에 호주의 브리즈번 이쪽을 협상 우선 지역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 시장이 질문을 했죠. 2032년에 호주가 유치를 한다는데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냐? 네. 질문하니까 문 대통령이 포기하기는 이르고 또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참석을 하면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 막판까지 기다려봐야 한다. 북한은 예전에도 그랬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 시장이 서울 단독으로
개최를 추진하는 건 어떻냐 예. 아이디어를 제시하니까 문 대통령이 서울이 일단 유치를 하고 나중에 평양을 설득해서 할 수도 있다.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 시장도 일단 서울 유치를 추진을 하고 추후에 공동 주최 이것을 설득해 나가겠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 오 시장이 세 가지를 보여준 셈인데요. 첫 번째는 나는 기존의 서울시나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거 함부로 업지 않는다. 없지 않는다. 나는 전임자도 존중하고 합의도 존중하고 중앙정부와 협조도 존중한다. 네. 이게 첫 번째일 테고 두 번째는 공동올림픽 자체는 좋다. 내가 국민의힘이라고 북한하고 뭘 한다는 것을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도 전달을 한 셈이겠고 세 번째는 평양이랑 공동 개최 안 돼도 서울이라도 한다. 예. 2032년 올림픽 이건 꼭 가져야겠다. 꼭 가야 된다. 네, 이런 의지를 표명했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이게 원래 정치권의 이제 논쟁 구도로 하면 네. 왜 평양하고 꼭 공동 개최하는 것만 고집하냐, 서울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누구 편이냐 논쟁으로 또 갔을 텐데 이렇게 좀 생산적인 좀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한 것은 이 내용은 상당히 이제 좀 오. 정치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이런 논의가 아닐까. 뭔가 대안이 생겼지 않습니까? 서울이 일단 유치를 하더라도 예. 평양을 그 다음에 이제 공동 개최를 설득해 보자. 예. 합의를 이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합의를 이루는 논의라는 게 언제 있었는지 기억이 안 오. 나기 때문에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야, 이렇게 한마디씩 입맛이 이렇게, 까다로운 뉴스 빙하가 평가해 준 거라면은 네. 맞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잘된 네. 토론 같아요. 네, 좀 제가 마음이 딴지를 걸고 편하네요. 싶네요, 네. 갑자기. 예, 알겠습니다. 자, 박형준 시장은 어떤 얘기했습니까? 예, 부산 지역 현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이런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사안들은 사실은 진작에부터 보선 전부터 거대 양당 간의 합의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네, 서로 개발 경쟁했으니까 뭐. 네. 예.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 아마 당청 협의급의 싱크로율을 자랑했을 아, 것이다. 싱크로율. 라고 보여지고요. 아, 오늘 생산적인 거 맞네. 예, 근데 결국에 화제가 된 것은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였습니다. 네, 그 얘기가 나왔네요. 네, 박형준 시장이 좀 불편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네. 이 표현이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전직 대통령은 최고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라고 하면서 지금 저렇게 계셔서 마음이 아프다. 큰 통합을 제고해 주시기 바란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두 분 수감된 일은 가슴 아픈 일이고 고령의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라고 예. 밝혔다고 하면서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박형준 시장이 좀 긍정적, 적극적, 낙관적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받은 느낌은 국민 공감대를 핑계로 해서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고려해서 깊이 생각 중이다라고 자신은 받아들였다. 대통령이 숙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예. 그리고 좀 더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사면을 박형준 시장이 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근데 박형준 시장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 출신이란 말이죠. 청무수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직접 총대를 맨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여기서 조금 물러서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네. 모종의 역할 분담일까? 혹은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걸까? 오세훈 시장은 여러 하도 가지. MB 아바타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또 그 소리 나올까 근데 봐. 더 가까운 건 박형준 시장이었다는 것이죠. 예. 근데 오세훈 시장이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을 건의를 드렸다 청와대에 가서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나도 마음속으로 그러한 뜻을 품고 있었으나 박형준 시장이 먼저 말을 꺼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나도 생각은 같았으나 내부로 말하진 않았다. 예. 전형적인 또 정치인 오세훈 스타일의 이러한 또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발언 이렇게- 앞에 겸손한 것이죠. 예, 이렇게 네. 중요한 문제 같으면 얼른 한마디 숟가락 얹어야 되는데, 예, 또 뒤에 와서 얘기하니 뭐 그러네요. 자, 정치권이 이렇게 사면 이야기가 한번 들리면 또 시끄러워지는 게 우리 정치권 아닙니까? 네. 이것도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은 느낌. 네, 아무래도 서로 곤란한 형국으로 갈 가능성이 좀 보이는 게요. 네. 최근에 여론조사도 나오긴 했는데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을 압도하고 있지 못합니다. 반대 여론이 더 높아요. 전직 그래요?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예. 사면하면 안 된다 쪽이 조금 더 높습니다. 조금 더 높다. 예, 근데 또 아주 크게 차이는 나지 않거든요. 예.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여당이라든지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도 욕을 먹겠다 싶은 그런 구도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시간이 지나고 대선이 내년에 있기 때문에 다가올수록 또 부담이 되는 국면이 있겠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박 시장이 밝힌 것처럼 대통령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국민의힘한테도 이게 딜레마인 게 보선을 이겼습니다. 예. 근데 끝나자마자 사면론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음흠. 근데 국민의힘이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들이 얻은 득표율과 네. 사면에 대한 찬성률을 비교해 보면 예. 그래도 격차가 제법 있습니다. 어디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찍은 국민들 중에서도 예. 사면은 반댈세,
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죠. 꽤 있다. 그리고 그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는 층이라면 선거 결과를 바꿀 수도 있는 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중도층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선거 끝나자마자 정권 심판하라고 찍어줬더니 사면을 얘기해? 이렇게 되면 또 돌아설 확률이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최근에 친박 출신인 서병수 의원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탄핵받을 죄를 지었는지 의문이다. 예. 이런 발언까지 하면서 또다시 이제 예전 정부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걸 놓고 정치권에 또 한 번 예. 쟁점이 형성될 그런 기미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탄핵이 정당했냐 정당하지 않았냐의 문제랑 예. 사면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탄핵은 정당했으나 예. 그래도 더 이상 사면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스탠스인 게 그 이유란 말이죠. 예. 근데 지금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탄핵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와 사면 여부를 지금 결부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전 구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하고 예. 뭔가 개혁을 했다고 하고 과거와 전환한다고 하고 뭐 이러면서 좀 이미지를 바꾸는 측면이 있는데 예. 이게 다시 말씀하신 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문제여서 예. 여전히 이것이 뜨거운 감자로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5.18 사과까지 합쳐서 백신 접종을 2번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부스터샷을 안 놓고 간 건가? 세 번째 접종을 안 받았다 네, 이거죠. 아니면은 변이 바이러스가 된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 탄핵과 사면으로 이어지는 논리, 아우 뭐 코로나보다 무서운 논리 같아요. 두 분 수고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